그래서 실제로 우리 평창올림픽 2018년 평창올림픽 할 때 그때 이제 막판에 북한에서 참여하기로 했잖아요. 그것을 누굽니까? 트럼프 사위가 이방카 남편이잖아요.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예? 남편이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중동 평화협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제 아는 이 댄 샤함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외교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그게 경직됐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교 방식을 국가 외교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은. 그러니까 외교를 하려면 외교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 간의 관계든 국가 간의 관계든 똑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관계의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의 맥락을 만들어내려면 어떤 때는 국가가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미일 협정을 할 때 캠프 데이비드에 불러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고 맛있는 다과를 하면서 골프도 치고 하면서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몹시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은 항상 그렇게 관계가 맺어지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예를 제가 하나가 들을게요. 이제 중동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우선 회교권 안에서도 분쟁이 많거든요. 시아하고 수니가 갈등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스라엘하고 갈등을 하고 있으니까는, 이제 이스라엘로서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분쟁의 와중에 외교적인, 타개책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당연히 고민을 하는 거죠. UAE의 입장에서 평화의 문제를 얘기하기는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UAE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가보죠. 한국 사람들이. 거기 사막 지역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사막에서 어떻게 농업을 할 수가 있고 사막 기후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전문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을 했는가 하면은 UAE의 필요가 뭐냐? 그리고 이스라엘의 필요가 뭐냐? 개발 영역에 있어서 그 필요를 서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전문적인 공통 영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거 봐요. 이제 우리나라 내 남북 간에도 교훈을 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 조금 배워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지금 한번 보세요. 요즘 통일과 나눔에서 아주 잘하는데 통일과 나눔에서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플랫폼을 가보면은 다양한 통일운동에 지금 그 이벤트들이 나오거든요. 거기 가면. 그래서 여러분 원하면 다 참석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통일 그러면 통일만을 얘기해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해. 그러니까 만나면 항상 평화와 통일만 얘기해. 그러니까 평화와 통일 전문가들이 평화와 통일을 얘기하는 게 통일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에요. 근데 평화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게 평화라는 집을 지으려면 벽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집 얘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평화를 짓기 위해서는 벽돌이 필요하니까 그 벽돌은 어떤 때는 문화의 벽돌도 있고 어떤 때는 개발의 벽돌도 있고 다양한 벽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얘기할 때 평화와 통일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아예 얘기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든지 아니면 에너지 문제를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평화와 통일과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주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기하면은 관계망이라는 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되면은 그게 외교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평화가 그렇게 접근이 된 사례거든요. 여기 보면 댄 샤함을 쳐보시면은 이제 예루살렘 포스트에서 좀 지난 다음에 한 2년, 3년 지난 다음에 옛날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댄 샤함이 중동 평화협정의 배후 인물이라고 예루살렘 포스트에서 말을 했고, 저희가 그 기사를 갖고 여기 이스라엘 대사관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기후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고 양쪽의 개발 영역에서요, 전쟁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개발 문제, 기후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개발 문제를 얘기한 것으로 충분히 관계를 맺은 다음에 정치 외교적 레이어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에서 트럼프가, 그 당시 트럼프죠, 국가적인 그러니까 에이브러함 어코드라고 하는 중동 평화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공 외교의 영역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국가는 통일과 평화를 자꾸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민간은 다양한 접촉면이 있거든요. 예술도 같이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다양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트랙 2를 말했는데, 그건 지방 정부를 이미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것은 이미 다 일어난 일입니다. 스위스 바젤 모델은 아주 좋은 초국경 도시협력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민간기구, 아주 너무 신기하죠. 비영리 민간기구가 세 나라의 광역권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된 사례예요. 이게 스위스 바젤. 그 다음에 이제 두만강 이니셔티브는 실패 사례입니다. 실패 사례지만은 상당히 의미 있는 사례로 기록되고,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한반도 DMZ 접경지역 광역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표인데 지금 되겠어요? 지금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남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DMZ 접경지역에 그 광역권을 만드는데 두 지역이 연관돼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접경 지역의 남쪽만 얘기하거든요. 지금 우리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어요. 근데 강원특별자치도의 관심이 뭐냐면 북강원도하고 남강원도의 광역개발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남쪽에 낙후된 접경 지역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데 많이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나쁘지는 않죠. 근데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북쪽의 필요를 남이 채우고 남쪽의 필요를 북이 채우는 광역권 모델을 조그맣게 자꾸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통일의 아이디어가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공공 외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에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되고, 그죠? 우리 민간이 미치고, 또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예요. 이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가 오히려 더 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 사람이 댄 샤함이. 댄 샤함이 이레나에서 하면서 결국은 외교 협정을 만든 사례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다음에 공공 외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국가 조창 기도회거든요. 그거는 이제 신앙이 있는 분들이 접근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국도 한국의 2조 시대부터 2조 말에 이제 한일 합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이 되잖아요. 그리고 정부 수립이 되는 과정에서 아주 독특한 외교가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우리 이제 선조들이 한 거죠. 우리 선조들도 외교를 상당히 했습니다. 상당히 했는데, 거기서요, 이 지금 국가조창기도회 같은 공공외교 플랫폼이 작동했어요. 왜냐하면은 상해 임시